안녕하세요. 백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24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정리한 파일로 들어가서 보면 어, 일단은 이게 카페24가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에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왜 처음 듣는데 나는 내가 모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카페24의 고객을 쉽게 말하자면 개인 사업을 시작하신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아니면 중소기업들도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까지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카페24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를 제가 읽어드리면 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이제 플랫폼과 같이 협업을 맺고 이제 그런 여러 글로벌 사이트에 이제 이런 고객사들이 만든 쇼핑몰이 이제 그런 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즈니스가 한국에만 이제 온라인 시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플랫폼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비즈니스가 이런 구조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페24는 이제 현재 186만 쇼핑몰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600만 회원들이 이제 이 상품 플랫폼에 이제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18년 재고 관리와 배송 관리에 특화된 기업 PMG를 인수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 기업인데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자회사를 통해 배송 관리와 재고 관리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이런 인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시가총액은 지금 한 5,500억 정도?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을 이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 100배까지 아마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ER이 아마 이 시가총액을 이제 이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눈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지금 이 기업을 사면 한 본전을 뽑는데 한 60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같은 기업 같은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아주 좀 이런 PER을 좀 많이 쳐주는 고속 성장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주 얼핏 보면 좀 너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주가가 꽤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과거 흐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그래서 60배긴 하지만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반도체 기업들의 20배, 30배 정도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고속 성장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내려온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ER로만 보면 또 이제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고속 성장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제 PSR이 이제 매출 위주로 좀 더 바라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이제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을 나눴을 경우에 한 2.28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이 카페입사가 적자는 아니지만 매출이 2천억에 넘는 거에 비해서 순이익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200억, 300억 이상 나오진 않고 아직 8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온라인 상거래, 뭐 IT 기업에 비해서 아직까지 순이익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매출액 비율로 봤을 때 이제 PSR이라는 매출액을 기점으로 한 지표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매출이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매출이 이제 시장 점유율 매출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점점 확장성이 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성을 점점 늘어가고 순이익이 지금 적지만 앞으로 이 쿠팡이 이제 아직도 적자예요, 쿠팡이. 근데 쿠팡이 아마존과 같은 그런 적자로 꾸준히 시장을 계속 진행해서 시장을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적자를 탈피하는 그런 기업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아마존과 쿠팡도 다 그런 전략을 썼고 카페 입사도 아마 비슷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이익에 많이 내진 않고 공격적으로 더욱더 투자를 비중을 많이 두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고요. 카페24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면 카페24에서 제공하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디봇이라는 이런 뭐랄까요 AI 봇 이런 사용 기업이 이제 10만 돌파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AI 툴 서비스가 그만큼 편하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거든요. 시간을 단축시켜줘서 효율이 정말 급증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카페24가 아무래도 좀 이게 너무나도 유망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세계 헤지펀드 회사와 이런 좀 수많은 글로벌 투자 회사들은 이미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비슷한 쇼피파이라는 미국에 이미 상장돼 있는 그런 카페24와 비슷한 성장을 가진 회사인데 그 회사는 이미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24가 아주 그런 글로벌 회사와 비즈니스 구조가 정말 비슷하고 앞으로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한번 최대한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에디봇 서비스를 10만 돌파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편집해 왔고요. 에디봇은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기반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쇼핑몰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을 꾸밀 때 이런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초보자도 상품을 소개할 상세 페이지를 이제 클릭을 몇 번만으로 전문가처럼 바로 잘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색상과 디자인과 촬영 방식 등 여러 조건을 이제 저희가 설정한 다음에 그 분류를 자동화하고 정말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하고 써서 올리는 그 정말 힘든 작업을 사진 50장 기준으로 불과 30초 정도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효율이 극대화된 작업이기 때문에 점점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좋은 뉴스가 뜬 것 같아요. PC 환경, 모바일 환경에서도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색 최적화 기능을 탑재시키기도 하고 상품 노출 증대를 또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우리 카페24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게 이제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좋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정말 수많은 이제 회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카페24에 이용하시는 쇼핑몰도 많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나 GS 리테일, 샌드박스, 하림, 그리고 이랜드 이런 여러 대기업들부터 정말 소상공인까지 그리고 1인 창업하는 1인 쇼핑몰 창업하는 그런 대학생들까지 모두가 고객이 될 수 있는 정말 고객층이 두텁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꾸준히 계속 카페24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로 확장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페24가 처음에는 쇼핑몰을 이제 보통 무료로 구축해 준다고? 물론 그 전에 비용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로 이런 식으로 구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 한다는 건 기업이 하나 세워진다는 것인데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물류를 대행해야 되고 고객과 컨택을 해야 되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데 카페24가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필요한 기능을 마음껏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이라고 제가 홈페이지를 이제 캡처해 왔거든요. 카페24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플랫폼을 좀 디자인을 도와준다고도 하고 때로는 다른 파트너와 디자인 업체 등등 광고 업체 등등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포함,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카페 입사가 안정적인 이제 망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트래픽이 이제 급증하고 과부하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하니까 끄떡없다. 뭐 이런 걸 좀 좋은 점을 어필해주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카페24에 대해서 가장 아무래도 핵심적인 게 AI 기반이거든요.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참가자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점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업무를 AI 기술을 핵심으로 업무를 자동화해서 점점 효율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카페24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또 여러분들의 업무를 자동화시켜주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매출을 분석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제가 사업계획서 전자공시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몇 개 캡처해 왔거든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16년, 17년부터 20년까지 쇼핑 거래액이 단위가 조원이거든요. 65조, 2017,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113, 그 다음 135, 161. 매년 평균 20% 이상으로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를 안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이제 수치로 이렇게 20% 이상 연평균 정말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로 확인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추이. 이제 해외 직접 판매, 말 그대로 해외 직접 판매액 추이가 이제 카페 입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외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중국, 미국, 유럽 이런 모든 시장에 정말 이 카페 입사라는 플랫폼 하나로 너무나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가 라면을 팔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쉬워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런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증가율 무섭도록 증가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증가율이 80%, 28%, 22%. 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살짝 주춤했지만 마이너스 안 된 게 또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 거래액 추이도 카페 집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액 추이가 이제 이거 이제 5조, 6조, 7조, 9조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수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커머스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 사이즈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수치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산업적으로도 커지고 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카페24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봤을 때 이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액도 산업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에 속한 이 기업도 본격적으로 커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서비스 등의 이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랄까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카페24가 쇼핑몰을 구축을 통해서 이제 그 참가자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결제와 관련돼서 솔루션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 공급망, 뭐 마케팅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뭐 수수료를 받고 이런 대가를 받겠죠 기업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24에 대한 계열 회사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 시장이 커가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일본과 이런 해외 지사를 두면서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 지사를 두면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을 이제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PIMS라고 물류와 재고관리에 특화된 기업을 인수해서 본인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비즈니스와 함께 맞물려서 더욱더 포텐이 좀 더 커지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을 잘 확장해 갖고 있어요. 잘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필웨이라고 이제 또 계열 회사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이 필웨이라고 이제 명품 거래 플랫폼이에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보복 심리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젊은 분들이 이제 명품 시장에 관심도 많아지시고 소비를 공격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 필웨이라고 처음 알았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이쪽에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 백화점보다는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샤넬하고 에르메스 뭐 다 팝니다. 뭐 일반적인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거, 명품에 관한 거, 그리고 또 명품에 대한 중고 시장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 시장도 자회사를 통해서 되게 흥미롭게 잘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돼서 제가 쇼피파이라는 기업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쇼피파이는 카페24와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쇼피파이도 이제 설명을 대충 보면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다중 채널 상거래 플랫폼이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문 배송, 고객 관리, 구축 및 분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카페24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봤을 때 현재는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예요. 최근에 어마무시하게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이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고성장 기업을 확인했을 때 예전에 이제 2018년, 16년, 17년, 18년 이쯤만 해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좀 어느 정도 다이나믹한 재무제표의 성과나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없지만 공격적으로 터지면 무섭도록 터질 때가 있습니다. 성과도 무섭게 터지고 그 순간 이제 사람들 관심이 집중되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고성장 기업이. 그래서 카페24라는 기업도 지금은 이런 바닥 구간에 아주 근접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요즘 야금야금 좀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저의 소개와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종목이다 싶으시면 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내려가 보면 아마존도 이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면 이제 아마존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 이런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엔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제 아마존도 오랫동안 적자였어요. 하지만 정말 돈을 못 벌어서 적자였느냐?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재무제표상에는 빨간 글씨로 적자라고 뜨지만 공격적으로 투자 시설에 확보하고 이제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정말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제 어느 순간 그 시장을 점령을 했을 때는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나니까 이 주가도 좀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마존이나 쇼피파이처럼 좀 지금은 카페24가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마존이나 쇼피파이는 주주 명부 보면 정말 세계적인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글로벌 투자 회사들은 옛날부터 아주 대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좋은 회사들은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옛날부터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말 카페24 같이 좋은 기업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카카오만 이제 보시지 말고 이제 여러 기업들도 좀 보셨으면 해서 이런 기업들도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매일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좋은 기업들을 보면 해외 이제 주주 소진율이 다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은 왜 외국인들의 지분율만 높은가?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항상 네이버 카카오처럼 거의 고점을 이미 너무 많이 성장했을 때만 비로소 아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괜찮은 회사에 이제 우리 한국의 좋은 유명한 투자자분들도 좀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필웨이라는 홈페이지 한번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고요. 까르띠에, 톰브라운, 구찌, 루이비통 뭐 이런 거 그냥 별거 다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또한 카페 입사도 홈페이지 제가 캡처해온 겁니다. 그래서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쉬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육을 하고 인프라가 돼 있고 지원하고 이런 서비스가 돼 있다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에는 이제 이런 쇼핑몰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확실히 카페 입사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미 카페 입사를 사용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면 또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투자하시기 전에 검토해 보시고 한번 참고해서 봐보세요. 그래서 이런 쇼핑몰 밑에 보시면 이런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BK 저증권에서 이제 이민희 애널리스트님이 쓴 이제 리포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3월 달 나온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이제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순이익이 매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적인 이제 그런 결제 솔루션이나 비즈니스 솔루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매출액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원래는 이제 패션 쪽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아서 그쪽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패션이 아닌 분야에서도 점점 거래액이 늘어나고 이쪽에서도 수익이 생기기 있기 때문에 밸런스 있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 네, 뭐 사실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리포트도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론 좀 복잡해 보였으니까 제가 네이버 금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개는 이 정도 해보고요. 이제 네이버 금융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으로 이제 카페 입사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면 이제 2018년에 상장한 것 같아요. 2018년쯤 제 상장에서 10만 원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 기업이 무상증자를 해서, 그래서 좀 주가가 원래 좀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원래는 6만 정도 했던 게 지금 3만 원짜리가 됐다. 보통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많이 반영이 돼서 좀 거품이 살짝 좀 많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빠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에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이 정도고요. 저는 29,000원에서 카페24 주주로서 저는 29,000에서 31,000 사이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아무도 이 12,000점 있죠. 누구나 이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지만 이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주고 살만하다라는 가격 구간이 있으면 어디서부터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계속 꾸준히 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저는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29,000원에서 3만 몇백 원, 이 정도는 계속 살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을 봐보면 기관하고 이제 외국 투자 기관도 꾸준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계속 사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미 지분율은 이제 20%가 넘어요. 외국인 소진율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많이 눈독들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종목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종목 분석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아마 주요 주주가 아마 테톤 캐피털 파트너스라고 이제 이런 헤지펀드 회사인데 지분율 9%까지 좀 많이 넣었어요.
사실 이런 테토캐피탈 회사가 어, 그렇게 장기까지 갈지는 모르겠거든요. 뭐 JP모건도 한 6% 정도 거의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뭐 제 생각엔 최소 1년, 2년 이렇게 보고 하진 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슈피파이처럼 포텐이 정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최소 3년, 4년 그 이상으로 바라보고 들어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 개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한 내용과 비슷하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2018년부터 1,600억, 2,000억, 2,400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액 성장에 비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활동 현금을 봤을 때 이제 200억, 작년 19년에 거의 900억 가까이 500억 투자 공격적으로 미래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투자 현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그래도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수익이 그렇게 높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익률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매출이 급속도로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고요. 네, 카페 입사는 일단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플리토에 대한 또 한번 제가 한번 잠깐만 봐드릴게요. 플리토라는 기업도 저도 플리토의 주주로서 이 플리토라는 기업이 괜찮다고 생각돼서 한 11,000원대부터 계속 꾸준히 사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2만 몇천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1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많이 오른 편이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업이 사실 저도 이 기업을 최소 한 10배, 20배 이상 바라보고 이 기업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리토라는 기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사실 11,000원, 12,000원에서부터 샀던 사람은 2만원 되면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기업이 전 만원에 샀더라고 하더라도 10만, 20만, 50만까지 간다면 2만원 되고 3만원이 돼도 저는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 플리토가 속한 이제 언어 데이터 산업, 언어 플랫폼 사업이 점점 확장될 것이고 이 플리토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느 정도 독보적인 기술, 독보적인 그런 진입 장벽을 이미 들어갔고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여러분 한번 참고하셔서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사업 계획서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플리토 주주로서 한 11,000원대부터 꾸준히 계속 사고 있고요. 23,000 밑으로는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2,000원, 11,000원 그때부터 계속 샀을 때는 이제 지분율이 3% 정도였어요.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근데 지금은 꾸준히 늘어나서 9.5%까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다시 차트를 봐보면 이제 최근에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그들도 이제 저처럼 이 플리토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 측정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거니까 22,000원 이 정도 가격대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리토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매매 동향은 이러이러했고 저라는 플리토 주주라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올라왔어도 꾸준히 계속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 기대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는 편이다. 그냥 이런 걸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좀 제 프로가 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 보시면서 넘기시면서 필요하신 부분만 좀 들으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